오늘은 드디어 ASUS G14 14인치 르누아르 게이밍 노트북의 성능, 게이밍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해서 테스트한 모델은 라이젠 7 3800HS 그리고 GTX 1660ti 맥스큐 그래픽과 풀 HD 120Hz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모델입니다. 국내에서 초기 런칭한 G14 모델 중 두 번째로 저렴한 모델로 저의 구매 가격은 174만 9천원이었습니다. 같은 성능에서 상판의 애니메 매트릭스 디스플레이가 빠진 모델이 추후에 더 저렴하게 출시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까지 국내 출시된 모델들은 전부 이 애니메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럼 세부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라이젠 르누아르 4800HS 35W TDP를 가진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4800H처럼 뒤에 H가 붙은 프로세서보다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전력 소모가 더 적은 라인업입니다. 그래픽카드는 GTX 1660ti 맥스큐로 일반적인 랩탑용 GTX 1660ti가 80W 정도의 TDP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60W로 체급을 낮춘 카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램은 온보드 8기가에 1개의 추가 확장 슬롯이 있고 기본적으로 추가 슬롯에 8기가가 들어있어 총 16기가 듀얼 채널 3200MHz DDR4 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SSD는 마이크론의 512기가 SSD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상판에 애니메 매트릭스가 있는 제품은 1.7kg, 없는 제품은 1.6kg인데 제 건 있는 제품이니까 1.7kg입니다. 내부 구조를 보면 전반적으로 작은 공간에 부품을 꽉꽉 채워넣은 느낌입니다. 쿨링 시스템을 보면 2개의 쿨링팬과 이전에 리뷰했던 제피러스 M을 떠올리게 하는 히트파이프 구성을 하고 있고 4개의 히트싱크와 히트파이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쿨링 구조가 좋지 않다고 논란이 되었던 ASUS G15나 TUF와는 다르게 쿨링팬 아래쪽의 하판은 제대로 구멍이 뚫려 있고 히트파이프가 많은 부분에는 금속판을 덧대어 열 전도를 용이하게 만든 모습입니다. 적어도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쿨링 구조입니다. 그 아래로는 램 슬롯과 M.2 SSD 슬롯이 보이고 있고 SSD를 제거하면 그 아래로 교체가 가능한 랜 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6 지원하는 카드라서 딱히 교체할 이유는 없겠네요. 배터리는 76Wh의 제법 큰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스피커는 겉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아래 방향으로 2개, 위 방향으로 2개, 쿼드 스피커를 달고 있습니다. 그럼 성능을 보겠습니다. 성능 테스트는 터보 모드나 팬 속도를 최대로 올린 커스텀 모드가 아니라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기본 설정인 성능 모드를 시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게 될 모드이기 때문이죠. 자, 우선 CPU 성능을 측정하는 시네벤치 R20입니다. 4800HS는 유지 전력 42W에서 올코어 3.3에서 3.4GHz를 유지하였으며 처음 부스트 시의 최대 온도는 92도를 찍었으나 이후 42W에서의 온도는 최대 86도를 찍었습니다. 최종 점수는 3765점입니다. 점수 자체는 르누아르 옥타코어답게 인텔의 옥타코어 CPU인 i7-1087H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소비 전력에 비하여 CPU 자체 온도는 꽤 높은 편이었는데요. G14의 방열 구조가 딱히 나쁜 편이 아닌 것으로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높은 전력 레벨에서의 르누아르의 온도는 인텔에 비해서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어댑터를 빼고 배터리 모드에서 한 번 더 테스트했을 때는 CPU의 소비 전력 25W를 유지하면서 최고 온도는 아주 낮은 편 62도, 최종 점수도 꽤 높은 3259점을 마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르누아르의 전력 스윗스팟이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긱벤치입니다. 긱벤치 싱글코어 1198, 멀티코어 7553점으로 측정되었고 인텔 i7 1087H보다 싱글코어 성능은 살짝 낮지만 멀티코어 성능은 좀 더 높았습니다. 블렌더 CPU 렌더링 테스트에서는 대표적인 테스트용 파일인 블렌더 BMW 파일을 CPU 렌더링 하는데 3분 51초가 소요되어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CPU들을 전부 뛰어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의 일상적인 성능을 테스트하는 PC마크 10에서는 총점 5305점으로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못한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CPU, GPU의 단순 성능 이외에도 저장 장치의 성능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요소가 관여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D마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3D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는 총점 12500, 그래픽 13685, 피직스 2747점으로 확인되어 GTX 1660ti 맥스큐의 점수는 논 맥스큐 1660ti에 비교하여 대략 그래픽 점수가 1000점가량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어 전력을 덜 쓰는 만큼 다소 성능은 떨어지지만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직스 점수의 경우 인텔 i7 1087H와 비슷한 점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댑터를 제거하고 배터리 모드로 파스를 돌렸을 때는 그래픽 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거의 라이젠 내장 그래픽급으로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실제 확인해보면 내장이 아니라 외장 그래픽이 굉장히 느리게 구동되는 것입니다. 게임이나 그래픽 성능이 필요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꼭 어댑터를 꼽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D마크 타임스파이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프리미어 프로 테스트입니다. 프리미어 프로 버전 14.2부터 인코딩 시 더 빠른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의 엔뱅크 하드웨어 인코딩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좀 새롭게 테스트 조건을 바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스는 이전과 같고 영상의 길이도 4분 52초로 동일하지만 4K 시퀀스로 바꿔서 테스트하였습니다. 소니 카메라 4K 소스에 색 보정과 전환 효과를 적용하고 유튜브 4K 프리셋으로 인코딩하는데 G14는 3분 6초가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제 메인 컴퓨터인 기가바이트 에어로가 2분 49초가 걸리는데 GPU 차이를 고려하면 G14는 전혀 느리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4K 시퀀스의 라이브 플레이백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스위프트 3 리뷰할 때 프리미어 프로가 라이젠 내장 그래픽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여 굉장히 성능이 떨어진다고 언급했었죠. G14는 엔비디아 그래픽을 사용한 덕분에 전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도비 프로그램들의 성능을 표준화시켜 측정할 수 있는 툴인 퓨젯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 점수도 이번부터 측정하려고 합니다. G14의 프리미어 프로 퓨젯 벤치마크 오버롤 스코어는 692점, 익스포트 57.5, 플레이백 80.9로 측정되었고 에어로의 오버롤 스코어는 561점, 익스포트 62.6, 플레이백 49.6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G14가 에어로보다 GPU 점수가 높은 것은 좀 이상하지만 여튼 르누아를 사용한 G14는 인텔을 사용한 에어로와 비교했을 때 익스포트 점수는 떨어지지만 라이브 플레이백 점수는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편집 성능 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마이크론에서 제조한 SSD는 속도가 특출나게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게임 성능 테스트입니다. 배틀로얄 게임인 에이펙스 레전드는 풀업에서 훈련장 프레임 평균 92, 1% 하위 76프레임으로 측정되었고 CPU 90도, GPU 80도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몬스터 헌터 월드 최상업에서 평균 53프레임, 1% 하위 41프레임이 나왔고 게임 중 CPU 온도는 91도, GPU 온도는 79도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위쳐3 최상업에서 평균 55프레임, 1% 하위 프레임은 43프레임이 나왔으며 게임 중 CPU 온도는 87도, GPU 온도는 75도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GTA5는 옵션 프리셋이 없어 노트북 체크 사이트의 벤치마크를 참조하여 최상업 설정을 맞추었고 대부분의 설정을 최대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내장 벤치마크 툴의 마지막 장면의 프레임을 측정하였으며 평균 67, 1% 하위 프레임은 48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레드 데드 리뎀션 2는 기본 설정에서 프리셋 파만 가장 높은 쪽으로 조정한 뒤 게임의 내장 벤치마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36.6, 최소 프레임은 27.6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 프레임은 i7 970H에 GTX 1660ti를 탑재하였던 제피러스 G502 GU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CPU의 차이보다는 1660ti가 맥스큐 버전인지 논 맥스큐 버전인지에 따른 차이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게임 중 CPU 온도는 약 90도 전후, GPU 온도는 70도대 후반 전후로 측정되었고 인텔 기반 게이밍 노트북의 순정 상태 온도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G14는 상대적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부품들을 사용했음을 고려해보았을 때 온도가 썩 좋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르누아르 CPU의 전력 소모나 온도 제한을 조절할 수 있는 툴이 배포되고 있기 때문에 클럭 속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발열을 억제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능 모드에서의 게임 중 팬 소음 수준은 평균적인 게이밍 노트북보다 작은 편이었습니다. 터보 모드를 켜거나 수동으로 최대 팬 속도를 틀 경우에 소음은 시끄러운 편이지만 성능 모드에서는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배터리는 76W와 용량을 탑재하고 있었고 밝기 50%, 음량 30%, 애니메 매트릭스와 키보드 백라이트를 끈 상태에서 풀 HD 유튜브 아카이브를 연속 시청하였을 때 대략 5시간 30분 정도 갔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배터리 타임이라 보기 힘들지만 PD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을 고려해봤을 때 나름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4인치 폼팩트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CPU 자체의 성능은 이미 검증받았다고 생각하고 GTX 1660ti 맥스큐는 일반 랩탑용 1660ti와 비교해서 크게 뒤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14인치 이하 노트북에서 G14보다 강력한 GPU 옵션을 제공하는 물건은 없죠. 내부 온도는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축에 속하였으나 소음은 심하지 않았고 게임이나 영상 편집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아주 충분한 파워를 컴팩트하게 담아냈죠. 르누아르로서는 아주 좋은 출발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G14 이후에 출시한 르누아르 노트북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성능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종합적인 G14의 사용성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